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성입니다. 자, 이제 이번 주는 금리에 대한 얘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무엇의 함수일까요? 라는 질문으로 오늘은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금리가 무엇의 함수인지를 설명을 하면서, 주식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어제 이제 오늘의 만 원과 내일의 만 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이 알파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음, 오늘의 만 원과 내일의 만 원, 어떤 게 더 좋냐? 당연히 오늘의 만 원이 더 좋죠. 그러면 내일의 만 원, 내년의 만 원에다가 얼마를 더해주면 똑같을 것 같니? 그 얼마가 사실은 금리에 해당되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오늘 만 원 줄까? 아니면은 내년에 만 원 줄까요? 할 때, 얼마를 더 달라고 하실 건지, 그리고 얼마를 더 달라고 얘기할 때 어떤 논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효석 씨. 아이고, 만 원을 준다고 하면 오늘 주는 게 맞지. 아니면 내년에 줄 거면 나한테는 12,000원, 15,000원은 줘야 돼. 왜? 요 논리. 좀 생각해 보셨나요? 음, 여러 가지 논리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효석 씨, 내가 이제 보니까 내가 이제 만 원으로 올해 짜장면을 사 먹으려고 했는데 한 그릇 사 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짜장면 가격이 요즘 계속 올라가는 게 심상치가 않아. 그래서 내년에는 짜장면 한 그릇이 12,000원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년에 12,000원을 줘. 그러면 되겠지? 나는 그게 내가 올해 만 원 안 받으면 올해 짜장 만 원으로 짜장면 한 그릇 먹을 수 있는데 내년에도 짜장면 한 그릇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12,000원 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효석 씨, 내가 효석 씨를 어떻게 믿습니까? 돈 더 내놓으세요. 나는 어떻게 도망갈 수도 있잖아. 올해 내년에 만 원 준다고 해놓고 안 줄 수도 있잖아. 나는 그건 못 믿겠어.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지금 줘.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 많을 것 같은데요. 효석 씨, 이게 요즘에 이제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더 필요로 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돈의 가치가 올라갈 것 같아. 그래서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이제 만 원을 가지려는 사람이 많아진다라는 얘기니까 만 원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돈 더 줘.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종합해보고 조금 약간 그 이론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이게 숫자가 나오고 좀 복잡해졌습니다. 그래도 뭐 별로 어렵진 않아요. 자, 금리라는 거, R을 금리라고 하죠. 이 금리는 뭐의 함수냐면요. G의 함수고, I의 함수고, 리스크의 함수다. 요겁니다. 이제 G라는 거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성장이에요. 성장이 많아진다라는 얘기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쓰려고 한다라는 사람 거고,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돈의 값은 금리니까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성장이 나올수록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걸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짜장면 얘기를 한 게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짜장면 가격이 2,000원 오를 것 같으니까 2,000원 더 주세요. 이거 충분히 타당한 논리잖아요. 그럴듯하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금리에 반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 이효석 씨 내가 어떻게 믿어? 내년에 당신 도망갈지 어쩌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제 리스크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금리는 그러면 성장의 함수이고 인플레이션의 함수이고 리스크의 함수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뒤로도 이제 뭐 수급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이제 금리는 여러 가지 함수이긴 한데 어쨌든 요 변수들이 핵심 변수는 이렇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 우리는 이제 금리를 알고 싶은 게, 뭐, 물론 채권에 투자하는데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주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금리하고 주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영희와 철수 그림을 제가 가져왔는데, 철수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금리가 올라야지 주가가 상승하지! 라고 얘기를 했고요. 영희는, 아니야. 내려야 주가가 상승해. 약간 여자 목소리로. 금리가 죄송합니다. 제 쓸데없는 욕심을, 제가 개그 욕심을 부린 것 같습니다. 네. 죄송, 좀 웃겨보려고 저도. 요즘에 보니까 저도 한 번씩 이렇게 보니까 슈카월드 이거 너무 웃기던데 그분은. 어떻게 웃기는 거지? 아무튼 제가 웃기는 건 이제 뭐 못하는 거니까. 자, 어, 철수가 어쨌든 금리가 올라야 주가가 상승한다고 했고 영희는 금리가 내려야 주가가 상승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여기서 말하는 금리가 두 사람이 쓰는 금리가 좀 다른 금리예요. 자, 그 부분을 좀 어떤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먼저 봅시다.
제가 이제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올라갔는지, 그리고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봤어요. 미국 10년물 금리는 검정색이고, 빨간색이 미국 주식입니다. 제가 이게 음영 처리를 해놓은 구간이 뭐냐면은, 동행 구간이라고 해서 금리가 오를 때 주가도 올랐는, 구간들을 말합니다. 어, 1980년대부터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빗금 친 거랑 빗금이 안 쳐진 거, 그러니까 음영 처리된 부분과 음영 처리 안 된 부분이 반반이에요. 그럼 뭐야? 금리가 올라갈 때 주가가 오른다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 보면은 금리는 지속적으로 빠졌고 주가는 지속적으로 올랐으니까 사실은 금리가 빠질 때 주가가 오르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가 오르거나 빠지거나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까지 크리티컬한 것 같지 않다. 이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별로 관계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거고, 그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철수랑 영희가 금리가 올라야지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 그 금리랑 금리가 내려야 주가가 상승할 때 이 금리가 서로 다른 금리라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또 이제 논문을 좀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경제 성장률과 주식의 수익률과의 차이를 분석을 한 겁니다. 이게 1900년대부터 2000년대니까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에 추적을 한 거고, 벨기에, 독일, 프랑스, 스페인, 뭐 일본, 뭐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근데 관계를 보시면 노란색이 경제 성장률이고요. 녹색이 주가 상승률이거든요. 보시면 어때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오히려 거꾸로 뭐 경제 성장률이 낮은 국가들이 뭐 수익률이 더 좋았네. 뭐 연평균 수익률로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뚜렷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와서 자, 금리가 올라야지 주가가 상승하지. 이 말은 뭐냐면요. 자, 여기서 성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성장에 대한 얘기예요. 이 철수는 야, 금리는 성장을 반영하잖아. 그러니까 성장할 때 주가가 좋지.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야 주가가 상승한다니까? 라고 얘기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희는 아니야, 금리가 내려가야 주가가 상승해 라고 얘기했다는 거는 뭐냐면 할인율의 개념입니다. 할인율의 개념이고 그 할인율이라는 개념은 리스크 때문에 달라진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효석이라는 사람이 돈 띄어먹고 도망갈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금리에 반영이 되는 것이 할인율의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 할인율이 어떻게 계산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까지 하면 제일 많이 이제 질문 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마음속으로도 이거 뭔가 찜찜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가 이렇게까지 안 좋은데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게 말이 됩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염승환 차장님 채널에 나가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래 경제 성장률과 주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경제라는 것이 얘기하는 것과 주가가 얘기하는 것이 다릅니다. 경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부가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를 얘기하는 거라면 주가는 모든 경제 주체가 아니고 소수의 대기업들, 즉 상장 기업들에 해당되는 얘기들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금리가 상승한다는 얘기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라고 했고 그 중에 이제 성장도 있고 인플레도 있고 리스크도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성장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보면 그래도 주가 상승한다라는 것에 사용이 될 수 있는데 금리가 인플레 때문에 상승할 수도 있고 리스크 때문에 상승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라면은 이게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것도 설명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즉 경제가 안 좋은데 주가가 좋다라는 얘기는
경제가 안 좋으면 매출도 빠지고 이익도 빠지고 주가도 빠진다 이렇게 되는 건데 경제가 안 좋아도 매출이 늘어나는 기업들이 있었잖아요. 작년에. 특히나 이제 K 리커버리 때문에 이렇게 다 같이 안 좋아졌는데 어떤 데는 이렇게 좋아지고 어떤 데는 이렇게 안 좋아졌잖아요. 이 좋아졌던 기업들은 실제로 매출도 늘어나고 작년 연간 이익을 보면 이익도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회사들이 귀했는데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도가 바뀌었다라는 건데 이 지도를 보시면 저희 왼쪽에 있는 그림이 1년, 2년 전 정도의 미국의 기업들의 지도입니다. 오른쪽은 이제 최근 지도고요. 자, 보시면 이게 뭐냐면 이 사이즈가 기업의 시가총액의 크기이거든요. 잘 보시면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등등 이제 은행주들이 여기 있는데 요 은행주의 사이즈가 요만큼으로 줄어들었다는 거 딱 한눈에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볼까요? 구글 요만큼 있었는데 구글 이만큼 커졌고요. 아마존도 요 정도에서 요 정도.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이만큼 더 억한이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보면 애플은 이 정도 사이즈에서 이 정도로 딱 2배 커졌습니다. 애플의 시가총액 비중도.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보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쪽에 있는 애들이 경기 민감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경기 민감주 애들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무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개별 기업들 단에서도 큰 변화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쨌든 누군가가 커지면 비중으로 따지면은 누군가는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즉 다시 말하면 경기와 상관 있는 주식의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이 경기랑 주가와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요인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얘기했던 걸 정리를 해보면 금리라는 것이 왜 있는지, 그래서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내가 1년 후에 돈을 받기로 했을 때랑 지금 받는 거랑 같아지려면 얼마를 더 요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금리라고 한다면 그 금리를 더 달라고 할 수 있는 로직은 첫 번째는 뭐 인플레이션, 성장, 그리고 리스크 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그 금리와 주가의 상관관계는 뭐 생각보다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의미는 아까 철수가 얘기했던 금리가 올라갈 때 주가가 상승한다라는 논리인 금리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경제가 성장한다는 얘기인데 경제가 성장하거나 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경제가 안 좋다고 해서 주가가 안 오르는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자, 이제 내일은 그러면 이제 뭐냐면 영희가 얘기했던 영희가는 뭐라고 그랬죠? 금리가 하락해야 주가가 좋아요 라고 얘기할 때 그 금리는 할인율이라는 개념이라고 했고 그 할인율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호석 아카데미 5번째 주에는 지금 금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